이런 가운데 지방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연봉 4억 2천만 원에 아파트도 리모델링해주고 휴양지 별장까지 제공한다는데도 충북 단양군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실 의사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충원율은 올해 77%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상의학과나 피부과, 또 성형외과는 100%였습니다. 필수 의료 인력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 정부의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로 인해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미달 사태가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새 전국의 소아과 병원은 662곳이나 폐업했습니다. 꽤 큰 수치인데요. 저출산으로 어린이 환자 수 자체가 급감한 데다가 소아과가 하나도 없는 시군구도 전국에 16개나 달합니다. 이 상황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네, 오늘 특히 긴박하게 돌아간 곳은 병원 응급실입니다. 빈 병상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대기하는 응급 환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들마저 위기감 속에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년째 그대로인 의과대학의 신입생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어도 1,000명 이상을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로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을 얼마나 또 어떻게 늘릴 건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학생을 더 많이 뽑으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되어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합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입니다.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3대 정책을 보고드렸습니다. 논의 결과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충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 중 의사 인력 확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2.2명 수준으로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서울은 3.47명이나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 지역적 불균형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국 의과대학의 신입생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8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인구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 인구의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2035년에는 1만 명 내외의 임상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입니다.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을 파악하고 각 대학의 수요를 조사하겠습니다. 수요 조사 시 대학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의학교육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사와 점검은 4주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와 의학교육 점검반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습니다.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증원을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 역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투자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증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간 배분이나 지역 의료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사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우선 검토하되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 역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분들이 지역과 필수 의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 역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입니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통한 충분한 보상과 전문의 채용 확대, 전공의 근로부담 완화 및 교육 수련 강화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외 소통 방안입니다. 의료계와는 공식 소통 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 간담회, 지역 의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원 확대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현장 수요 조사, 의료계와의 협의, 사회적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보건의료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의 목적은 늘어난 의사 인력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초고령 사회로 늘어날 의료 서비스 수요와 넥스트 팬데믹 등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임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정부 역시 의대 정원 확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힘쓰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여러분과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필수 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 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 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습니다. 또한 의사분들이 지역과 필수 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 토론회를 통해 의료 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국민께 설명드렸습니다. 그간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을 하였습니다.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소통하였으며 대한병원협회, 종별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산하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달까지 총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이 처한 필수 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인력 확충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0,000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하나마 1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습니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 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 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 인재 전용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 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에 총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입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 목표로 한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입니다. 정부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새로운 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의사단체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하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경 투쟁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인력 확충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입니다. 저는 오늘 모든 치료가 종료된 시한부 환자의 종말을 지켜보는 의사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의 의료 현장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맡은 바 자신의 위치에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도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피땀 흘리는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의료진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오로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매몰되어 있는 파렴치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매도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 참으로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일찍이 오늘과 같은 첨예한 갈등의 고를 피하고 국민 건강 수호라는 대명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의료 현안에 대한 다소간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 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정협의체 구성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상호 간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의정 구성원 조정과 조율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괴한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이자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밤샘 토론을 이어가더라도 국민들께 의협과 정부의 각 주장 내용과 근거를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의협과 정부는 각 주장 내용의 그 결정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의료계의 반복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응답 무반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하여 2020년 대한의사협회와 구사의정합의에 의거하여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수차례의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22차 회의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의대 정원 관련 논의 제안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을 제외한 제한적인 특례 적용, 개인 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과 같은 의사 면허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그동안에 쌓아온 의정 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중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적자 전환되고 곧이어 누적 적립금 소진에 증명하게 되는 건보 재정 문제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에 가해 나가야 할 이공계 교육의 질서 붕괴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부담과 불편은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개혁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거대한 파고와 마주하는 듯한 절박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정부가 2020년 구사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한 의료계하고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해온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라서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하나, 총파업 강행 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대정원 졸속 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첫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개원 의사 등을 포함해 모두 8,000명이 모였다고 의협은 주장했습니다. 예, 지금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의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구성한 의대정원 정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구입니다. 우선 건물에 구성된 의대정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정부가 2,000명이라는 대규모 의대정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2월 7일 개최된 긴급대의원 임시총회에서 불합리한 의대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위한 목적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서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OECD 통계 중 한국은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세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면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야 하는데 최상위에 위치하는데도 의사 부족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소아과 전문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소아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나라에서 소아과 진료에 차질이 생기면 그건 의사 부족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40개 의과대학에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리면 의과대학을 24개 이상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학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이공학계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00명 정원 추진은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닌 의대 정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제가 비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의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시는 각 후보님들께서 건범 비대위에 참여해 주시기로 해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건범 비대위는 비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상임 비대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 투쟁위원회, 조직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분과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대위 활동과 저지 투쟁에 참여해 주시는 학생, 전공의 및 회원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단을 두었으며 행정처리를 총괄하고 처리하기 위한 종합행정지원단도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비대위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전문적인 자문 및 아이디어 등을 원활히 구할 수 있도록 고문단과 자문단을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각 지역의 비대위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을 드린 상태이며 금요일까지는 위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2월 17일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비대위 투쟁 방안 및 로드맵 등 중요 사항들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건범 비대위에서는 정부의 불합리한 2층면 정원 추진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정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그런 결심을 대내외에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어떠한 급박 등 앞으로 예상되는 어떠한 역경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의료계 모두가 합심하여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봉에 김태우가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